제가 구강외과 레지던트 시절에 봤던 환자 중 우연히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다가 잇몸이 이상해서 검사해보니까 구강암이었던 적이 있고, 또 양악수술하러 오셨다가 수술 전 검사 중에 암이 발견되어 양악수술을 취소하고 암치료를 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운 좋게 빨리 발견하셔서 잘 치료받고 건강해지셨지만, 그렇지 못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닥터제알리톨TV의 행복한 치과의사 닥터제알리톨 이재일입니다.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구강암에 대해 말씀드리면 혀 밑바닥, 볼 점막, 잇몸, 입천장, 어금니 뒷부분, 입술 위, 아래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입안에 염증, 궤양, 종물이 생겼을 때 단순 구내염이나 잇몸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 사람들이 서구권 사람들에 비해 빈도가 높은 편이고, 최근에 유명 배우 김우빈 씨가 치료받았던 비인두암 같이 인두와 비강 등에 발생한 암을 포함하게 되면 10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국민들의 구강암 발생 빈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안에서는 혀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이 잇몸입니다. 혀에 나타나는 설암과 잇몸에 나타나는 치은암을 더하면 전체 구강암의 절반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다면 구강암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회복되지 않고 심해지는 입안궤양. 둘째로, 문질러도 안 없어지고 울퉁불퉁하게 불규칙한 표면에 하얗고 빨간 병변, 그리고 드물지만 흑색종은 검게 변색된 모습을 보입니다. 셋째로, 입안에 혹이 있는데 점차 커지고 뺨도 두껍게 만드는 경우. 넷째로,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와 달리 멀쩡하던 치아가 갑자기 심하게 흔들리거나 빠지는 경우. 다섯째, 치아를 뽑은 후와 구강 내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은 발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피떡이 생기고 서서히 아물어서 대략 한 달 뒤에는 잇몸 상태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깨물었을 때 날카로운 치아 부분이나 오래돼서 불량한 보철물에 의해 자극받아서 상처가 생기더라도 2주 정도면 아물어요. 그러나 2-3주 이상 지나도 치유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경우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섯째로, 구강암이 전이되면 목 부위에 혹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6가지 정도의 증상으로 구강암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치과에서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첫째, 구강궤양이 낫지 않고 3주 이상 지속될 때. 둘째, 입안에 하얗거나 붉은 병변이 관찰될 때. 셋째, 혀 통증, 입안에 통증이 느껴질 때. 넷째, 입안이나 목에 혹이 보이거나 만져질 때. 다섯째, 턱 주위 붓기가 안 빠지고 지속될 때. 이렇게 5가지 경우에 구강외과 전문의가 있는 치과에 가셔서 검사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강암의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하는데, 구강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흡연입니다. 어떤 연구를 보게 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구강암 확률이 2배 이상 높았고, 구강암 걸린 사람의 72%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었다네요. 그리고 씹는 담배 들어보셨나요? 인도나 동남아시아 지방의 주된 기호품인데, 이것 때문에 이 지역 사람들은 볼 점막에 암이 잘 생긴다고 해요. 그럼 흡연이 나왔으니 음주는 구강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음주 자체가 구강암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술 마시면서 흡연까지 같이 하는 경우 구강암 발생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하니까 주의해주세요. 한 연구에서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하는 사람의 구강암 발생 확률이 30배 정도나 높아졌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그 외에도 많은 나이, 오래되어 불량한 보철물, 입안 씹는 습관,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의 잦은 섭취, 탄 음식 섭취, 영양 상태, HPV라고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등이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구강암이 무섭기 때문에 입안에 뭐가 이상한 게 생기면 걱정이 많으실 수 있는데요. 간혹 구강암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어서 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아프타성 궤양인데요. 이는 상당히 흔하며 피로, 스트레스, 비타민 부족,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계속 지속되는 구강암과 달리 2주 정도 내에 자연 치유됩니다. 둘째로, 이를 악무는 습관이나 씹는 습관에 의해서 혀의 옆면이 조개 껍질같이 볼록볼록하게 되거나 볼점막에 하얀 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평소에 안정적인 상태인 위아래 치아를 약간 떨어뜨려 놓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셋째로, 혀가 마치 가뭄이 있을 때 논바닥같이 쩍쩍 갈라져 보이는 균열설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구강건조증 때문이고, 그 밖에
밖에는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방사선 치료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넷째로는 토러스라고 하는 골륜기인데 단순히 뼈가 자라서 생기는 것으로 가장 암이 아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혀 안쪽이나 입천장에 주로 생기고 간혹 아주 서서히 커지긴 하지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다섯째로 혀가 지도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도설인데 선홍색 무늬이고 하얗고 빨간 부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편평태선은 주로 볼점막에 하얀 그물같이 선이 보이는 것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것은 간혹 암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검진이 필요하긴 합니다.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구강은 비교적 스스로 관찰하기 쉬운 곳이니 평소에 칫솔질 꼼꼼히 하면서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몇 가지만 더 강조드리면 뜨거운 음식은 70도 이하로 식혀서 섭취, 탄 음식은 자제, 구강에 자극이 되는 날카로운 치아나 불량 포철물은 치과치료로 개선, 술, 담배 자제,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구강검진을 통해 가벼운 질환이 구강암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치료받아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옆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